2월 21일 주말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계엄 주기현 재판부의 1심 판결이었습니다. 이 1심 판결에 따라서 정치권이 여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진 만큼 국민의힘에 대해서 갖은 이 공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로 쪼개진 사이에서 장동혁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리더십이 다 포위된 이런 형국입니다.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그러니까 연초부터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 세 건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제 그 전에 이재명의 재판 재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내려지는 이게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내려졌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는 계속 이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100일 남았습니다. 이 정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느냐, 이걸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입니다. 사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특검이 지난해 12월에 이 기소를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이 관세에 대해서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 이 관세 부과, 이게 모두 무효다. 이렇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10%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행정 서명을 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참 국민의힘이 힘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름을 바꾸겠다, 미래연대로 하느냐 미래를 여는 공화당으로 하느냐, 소위 미래연대냐 미래공화당이냐 이 부분입니다. 당명에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그래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다면 미래를 여는 공화당, 미래공화당,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명을 개정을 합니다. 당명을 개정을 하는데 이게 당 쇄신으로 비춰질 것인지 정치를 바라보는데 옳고 그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시급하고 뭐가 중요한 것이냐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모두 뭉뚱그려서 이기는 정치를 기준으로 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걸 강조해 왔습니다. 이기는 정치의 길로 가야 한다. 이기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여론의 지지, 또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좋은 정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언제나 옳고 그름, 또 소신이 언제나 개입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했던 주장이 지금 그대로 되풀이해도 되는 것이 이 학교에서, 교과서에서는 그래야 합니다. 그게 또 소신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루하루 급변하는 정치판에서 이 현실적인 정치를 하게 되는 이 정치 논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라고 봅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는 이런 변화는 나쁜 변화죠. 그건 소위 변절이죠, 변절. 그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보수 우파를 위해서 바뀌어야 할 때, 이기는 정치를 위해서 바뀌어야 할 때, 좋은 정치를 위해서 바뀌어야 할 때 바뀌는 것은 올바른 변화다. 좋은 변화다. 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5년 전에 한 주장을 지금도 계속 되풀이하고 5년 전에 지지하는 정치를 지금도 계속 이유도 없이 지지하고 있다면 그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건
정치 평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도라고 볼 수는 없다. 그건 뭐 교과서에서 이 선생이나 교수들에게는 먹혀들지 모르지만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 국민들의 5%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강성주장이라 하더라도 5%. 이 주장을 계속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주장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라면 그 주장을 계속해야 될 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포기해야 한다. 특히 선거를 100일 앞둔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재개하라. 이건 지난해에도 옳은 것이었고 지금도 옳고 일리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중단해야 하느냐 진행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 헌법으로 보면 84조 불소추 특권으로 보면 계속 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주장들은 지금 지지층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주장해 가야 하고 계속 설득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계엄에 대해서 소위 뭐 윤어게인 계몽령 이런 부분은 이게 상당히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겠느냐.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거를 100일 앞두었는데 지금도 이게 국민들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표현, 메시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게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이번 주말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말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선고도 있었고 물론 1심입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어떻게 추슬러서 지방선거로 가야 하느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할 때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유효하냐,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먼저 전제로 해두고요.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많은 주장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직연재판부에 의해서 내란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게 지금 뭐 무기징역은 불가하다. 왜 사형이 아니냐라는 걸 꼬투리 잡아서 트집 잡아서 조이대 탄핵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1심이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또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해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부에 정식 요청을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2021년 비롯해서 2022년입니다. 이때 허위사실 공표를 한 부분, 이게 지난해 12월에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민중기 특검이 기소를 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 줬다. 자기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변호인을 소개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 다음 건진법사로 알려져 있는 전성배입니다. 이 건진법사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건진법사를 알고 있었다. 알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이 재판을 빨리 서둘러 달라라고 사법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려고 하는 저것보다 더 국민의힘으로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이대 탄핵이라든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하는 이 부분은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재명 재판 재개입니다. 이걸 불러올 수가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두 가지 거짓말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 이건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난해에 지금 민주당이 가장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죠. 조이대 대법원에서
서둘러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이걸 예를 들어서 빨리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판을 서둘러라. 선거법. 아직 재판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윤 대통령의 8가지 재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빠르면 연말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된다면, 소위 당선 무효형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 정도 국고 보전 받은 이 400억 원의 대선 비용을 토해내야 합니다. 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도 무서운 것이 이재명 정권이 끝납니다. 저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입니다. 2심에서 무죄였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형을 훌쩍 넘는 것이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은 2심 무죄 선고가 아니고 1심 유죄 선고가 옳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재판이 재개가 되면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도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이건 사실은 이 건진법사를 알았느냐, 이런 부분 허위사실 공표,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될 내용이냐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정권이 끝나고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듯이 서로가 이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훨씬 더 심각하고, 이건 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논란을 해봐야 판결이 나고 나면 이 판결은 지켜져야 합니다. 어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송영길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였고 2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뭐 대장동 재판에 이어서 2심, 3심으로 올리는 것을 검찰이 전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이제 이재명이 노리는 것이죠. 권력을 틀어쥐었으니까 자신의 재판을 모두 없애고 아예 공소를 취소하도록 만들고, 재판이 열려도 무죄 선고가 나오도록 하고, 또 항소도 포기하고 상고도 포기하는, 이런 식으로 이 검찰이 해체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검찰 해체. 그래서 이건 지금 송영길의 경우에는 1심 유죄, 2심 무죄였습니다. 이렇게 1심과 2심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검찰이 100% 상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걸 포기합니다. 권력을 쥐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재명과 민주당 주변에 모두 이 재판을 거의 없애는, 무죄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 이 재판을 재개하라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연말까지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재판, 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윤 대통령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직위원 재판부도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도 할 수 있다. 그건 뭐 당연합니다. 또 불소추,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공소제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진행되던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재명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재판을 진행할 것이냐, 진행하지 않을 것이냐, 이건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선 재판부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자니까 근거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단부터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하지 말고 진행하라라는 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취지였죠. 많은 국민들이 묻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현 정권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일선 판사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중단을 왜 하느냐, 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 결정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판 개입이 된다.
언제나 위헌 여부,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일선 재판부에서 대법원에서 먼저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걸 두고 이제 사심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이 대법원에서 선명하게 결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중단해야 되는지 진행해야 되는지 지금도 여전히 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은 말 그대로 1심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죠. 사법부에 의해서 이제 계엄에 대해서 정식 어떤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재판은 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 이걸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동혁, 이 대목에서 장동혁 리더십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의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지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윤 어게인 계몽령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한계에 왔다라는 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는 100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겠느냐? 윤 어게인 계몽령으로 50% 이상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갈수록 과격해질 겁니다. 정청래와 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조이대 탄핵, 이런 선거법 위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도 재개하라, 또 국민의힘 해산하라,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장동혁 대표도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윤 어게인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윤 어게인을 버려라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계몽령이 옳다. 한쪽에서는 계엄을 사과하라. 계엄으로부터 절연하라. 또 주장을 합니다. 장동혁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려면 길이 보여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면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좀 여유를 갖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과 쫓기면서 결정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냉정하게 지금 국민의힘의 수준은 80점, 90점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60점, 70점이라도 하도록 지금 국민의힘 기대를 해야 된다. 장동혁 리더십 60점, 70점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앞으로 지방선거 100일 동안 장동혁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선거가 있고 나면 선거에서 패했다라고 하면 이제 정치 리더십은 무너집니다. 이건 버텨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 정당의 분위기라는 게, 이 정치라는 게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다 떠나버립니다.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공천이 걸려 있는데 지금 장동혁 리더십을 교체, 대체, 대안 못합니다. 없습니다. 장동혁이 리더십을 70점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리더십이 솔직하게 지금 자신감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방선거 포기했냐라는 소리가 나오고 당권만 지키느냐, 공천권만 휘두를 것이냐,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면 지금 책임을 어디에 떠넘길 거냐, 이 궁리하느냐, 별의별 비난이 다 들어옵니다. 또 이쪽에서는 윤 어게인을 지켜라, 왜 지금 윤 대통령과 절연을 하려고 하느냐, 계엄에 대해서 왜 사과하느냐, 계엄은 계몽령이고 구국의 결단이었다. 지금 장동혁이 당대표 누가 당선시켜 주었는지 모르느냐, 당원들의 힘이었다. 그 당원들의 주장을 배신할 것이냐. 양쪽에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면 당연합니다.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외연 확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외연 확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론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많은 실책, 이재명 정권의 저 많은 부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혁으로서는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회복할 것이냐?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을 회복했다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장 대표의 그 입장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장 대표의 고민이 읽어집니다. 이 1심 판결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 내란 혐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건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 보수파는 사법 시스템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법, 법치는 보수파의 아젠다입니다. 장점이죠. 그런데 1심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은 뭐 심심하면 어깁니다. 사법부 법치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1심 판결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제가 이 계엄에 대해서, 계엄은 정치적으로 부적절했다. 그 다음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란 혐의가 적용되느냐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혐의가 있습니다. 이미 사법방해로 또 5년 징역형을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른 또 8가지 재판도 있습니다. 내란 혐의냐 아니면 직권남용 정도냐, 무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계엄이.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선포의 요건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굳이 직위원재판부가 이번에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게 내란 혐의가 적용이 되면 뭐 그런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위원재판부의 이번 판결에서 윤 대통령도 인정했다시피 상당히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부정적인 겁니다. 내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저는 그보다 더 큰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 군대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많은 윤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서 이게 채택된 것도 있고 부인된 것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의해서. 그런데 전 국민이 본 것은 이 군대가 진입을 했고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려고 한 것은 전 국민이 지금 당시에 생중계되는 화면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되면 이제 위법 부분은 발생을 합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인정할 수 없지만, 내란 혐의는 인정할 수 없지만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장 대표가 사실은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장 대표에게 배신하지 말라라고 장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뭐 우파 유튜브들 또 일부 당원들에 대해서도 너무 거친 표현이다. 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거친 표현 이런 부분은 좀 그 부분 비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저륜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엄에 대해서는 이미 장 대표가 사과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당을 갈라치게 하는 것 아니냐. 다 안고 가야 되지만 그런 자세들은 바꿔야 한다. 장 대표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실은 좀 애매한 것이었죠. 애매한 이유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쫓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쫓기고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장 대표로서는 지금 자신의 당권 유지가 급한 거죠. 장 대표를 지지한 이 지지층부터 안고 이거부터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게 가장 급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장 대표를 포위하고 있는 장동혁 리더십을 소위 간단합니다. 윤 어게인을 무조건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켜라라고 하는 주장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걸로 지금 지방선거 못 이깁니다. 외연 확장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위 뭐 친한동훈계 오세훈 마찬가지입니다. 절연하라.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 사과하고 뭐 절연했는데 탈당까지 했는데 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천이 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오세훈으로서는 자기가 득표하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경선이나 이 본선거에서. 이런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장 대표로서는 이런 자세를 바꾸라라고 정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바꾸고 이런 자세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 공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게 공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장 대표가 이 부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세를 바꾸는 사람은 모두 안고 간다. 보수파에서. 막 이준석이든 누구든. 반 이재명은 모두 같이 간다. 그런데 장동혁 리더십을 불필요하게 흔드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장동혁이 분명하게 하면서 공천을 통해서 버릴 것과 이미 뭐 친한동훈계는 징계할 부분은 징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 배현진에 대해서 다시 뭐 다음 주에 다시 1년 당원권 정지 이 징계한 부분을 장 대표가 재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 재고할 필요 없습니다. 1년 뭐 징계를 했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배현진을 이 징계를 취소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면 뭐 김종혁 또 논란이 되고 그러면 한동훈 또 논란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결정이 됐으면 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장동혁 대표가 그 선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뭐 윤어게인이든 저륜이든 이 어느 쪽이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쪽이 모두 다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공천 과정을 통해서 쳐내야 합니다. 지방선거까지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모두 다 끌어안고 장동혁 리더십으로 이 지방선거로 가야 합니다. 모두 연대입니다. 이 길을 갖고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부산과 서울 시장 선거입니다. 지난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 초반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호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경기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국민의힘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킬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TK 지역만 뭐 다선 의원들이 출마하겠다고 난립니다. 전부 배제시켜야 합니다. 다선 의원들이 지금 호남에 가서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TK 지역에 갔으면 와글와글 모여 있습니다. 저 전부 다 잘라내야 합니다. 저런 겁니다. 공천개혁은. 공천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을 흔들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입니다. 윤어게인이든 저륜이든. 공천 과정에서 이 양쪽을 모두 바꾸고 바뀌지 않는 쪽은 정말 절연을 해야 합니다. 절연입니다. 그 길로 장동혁이 가야 한다. 그걸로 자신감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장동혁의 메시지도 좀 더 폭넓어질 것이고 좀 더 탄력이 있어질 것이다. 외연 확장에. 또 당 쇄신도 힘을 받을 것이다. 또 당명을 바꾸어서 뭐 당명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줘야지 전혀 느낌을 주지 못하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 계엄,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리다. 맞습니다. 권리인데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계엄을 끌어안고 윤어게인만으로 선거를 치룰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10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100일 동안 이 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윤어게인으로, 계몽령으로. 안 됩니다. 단 이재명 재판 재개는 계속 유효합니다.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 것이냐. 소위 보수 우파에서 이 부분을 점검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불법이다. 모두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하기로 한 것, 저건 어떻게 되느냐? 저건 저거대로 또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 부분도 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걸 근거로 해서 10% 관세를 부여하는 이걸 서명을 하고 이 다른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대법원에서 계속 반대하고 나서면 트럼프 행정부도 발목이 잡힐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재명 정권은 분명히 친중 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외교가 실패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걸 제가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하고 있는 관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절대 찬성할 수는 없다. 이걸 또 치고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국내 일부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에 또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 어떤 입장이냐? 당연히 뭐 트럼프 행정부는 입장 없답니다. 쿠팡이나 뭐 다른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난밤에 또 SNS를 통해서 이 부분을 치고 나왔습니다. 왜 한국의 언론이 미국 정부의, 외국 정부의 국내의 사법부 판결을 가지고 질문을 하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느냐, 역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의 SNS, 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지금 전혀 걸러지지 않는 SNS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마찬가지고 이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이걸 치고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걸 치고 나오면 이게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보수 우파에도 일부입니다. 일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을 쫓아내 줄 것이다. 이재명을 뭐 처벌해 줄 것이다. 미국의 그 소위 이 극우라고 표현되는 이 일부 인사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종교 쪽의 주장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 국내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와 연결이 되어서 미국에서 부정선거 수사도 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을 처단해 줄 것이고 이재명 정부를 끝장내 줄 것이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참 답답하고 힘드니까 미국의 힘이라도 좀 빌리고 싶은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데 이게 한 사람이라도 더 보수파로 끌어들이는데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재명이 이 부분을 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언제나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주식입니다. 증시. 증시 부분에 대해서 예측도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재명도 직접적으로 자기 지금 반도체 때문이고 이런 영향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측해서 이재명 정권을 비판도 하지 말고 이게 그러면 내리면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고 오르면 이재명 정권을 뭐 칭찬할 겁니까? 이 증시와 이재명 정권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가야 한다. 증시가 오르고 있죠. 계속해서. 윤어게인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보수파가 공격을 국민의힘은 뭐 그래도 좀 중심을 잡고 있는데 이 보수파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공격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부분을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저 반미에 대해서 압박하고 저 친중에 대해서 압박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사법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할 이유도 없고 또 하지도 않고 한다면 그 부분을 찬성하는 것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데는 방해가 될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와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줄 것이다. 부정선거를 수사 다 해줄 것이다. 윤 대통령을 구출해 줄 것이다. 이런 주장.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어게인 계몽령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논란할 겨를이 없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이걸로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고 보수파 내부를 결속할 수 있다라는 효용도 있었지만 이제는 외연 확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깥에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린 많은 보수들을 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제는 뭐 이것저것 논란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당원들, 보수파 핵심 결속에는 도움이 되고 이게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 이기는 정치를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될 때는 이제는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장동혁 리더십, 장동혁을 좀 풀어주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장동혁이 뭐 80점, 90점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장동혁 리더십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 사실은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제가 이쪽 저쪽 이겁니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쪽이든 윤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라라고 주장하는 쪽이든 모두 장동혁 대표의 손발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묶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동혁 리더십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는 표현을 보면서 설 연휴 내내 그 수위를 자기가 고민하겠다라고 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정확하게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지지해 주지 않는 사람들, 이 오세훈이나 한동훈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길 수 있을지 길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장동혁 리더십으로 앞으로 100일 동안 여론을 이기는 여론으로 가야 하고, 그래야 이재명 재판 재개를 끌어올 수 있고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동혁을 좀 자유스럽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자신감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을 통해서 쳐낼 필요가 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장동혁을 좀 날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뭘 지금 해볼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이 재판, 윤 대통령과의 관계, 계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사과를 했고, 장동혁 자신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런 장동혁에 대해서 지금 계엄과의 관계를 끊으라 이 의미가 있습니까? 계엄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장동혁은. 법적으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란 혐의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죄는 아닙니다. 계엄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정리가 되어야 장동혁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겨를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급한지부터 판단해서 이제는 모두 판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움직인다면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박빙의 승부라도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과 부산 선거. 이번 주말을 통해서 장동혁 리더십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자. 손발 다 묶어두고 장동혁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길이 보여야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이 없는데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고 내부 결석은 어떻게 하며 외인 확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보수파 전체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송원재 TV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1일 주말 아침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